어려워요. 기본적으로 사람을 쓴다, 내지는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, 내지는 또 이자 배당도 있다.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잘못했을 때에는 뭐 나중에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자 기본세금 상식, 원천세 편인데요.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소득세 때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세라는 거를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원천세 핵심, 내가 할 수 있을까? 잘할 수 있을까? 입니다. 그래서 인건비가 있다. 그러면 사람을 쓴다 그러면 뭐 노무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무사님은 대리인으로 좀 전문가로 섭외하시길 요청을 드려요. 네, 이유를 설명드릴게요. 원천세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서 대표님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, 직원 등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떼서 납부하는 거다라고, 대표님의 부담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냥 읽어볼게요.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, 대표님께서 소득을 직원들한테 지급할 때 직원들을 대신해서 미리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이다. 그냥 바로 300만 원을 직원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. 일정 금액은 뭐 20만 원 떼가지고 뭐 4대 보험도 있지만 어쨌든 280만 원을 만약에 준다라고 본다면요. 그 20만 원은 국가에 미리 납부하라는 겁니다. 이 사람한테 세금을 1년에 한 번 징수하는 것보다는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월이라던가 많이 이제 자주 받으면 좋겠죠. 그래서 소득의 원천이 있는 곳에 지급하는 사람이 떼고 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국가에 납부해서 세수확충에 좀 도움이 되자라는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게 실제로 원천세 신고서라고 부르는 세법상의 서식의 일부분이에요. 뭔가 글씨가 많죠. 벌써부터 어렵죠. 근데 벌써부터 어려운데, 자 보세요. 좀 쉽게 그나마 말씀을 드리면, 소득을 얻는 상대방이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직원이라고 볼게요. 근로소득이다. 직원한테 근로소득이잖아요. 그러면 4대 보험을 드는 이제 직원이다, 정규직이다. 그러면 간이세액표라는 거에 의해서 뭐 이제 그 소득의 구간별로, 급여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떼라라는 나라에서 매년 정하는 표가 있습니다. 4대 보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라, 총 지급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내라라고 하고 있고요. 자, 근데 대표님들께서 간혹 가다가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전 300에서 뭐 원천세 4대 보험 떼고 실제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후로, 즉 다 떼고 나서 직원의 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뭐 300이면 300 이렇게 네트제로고 보통 표현하는데, 세후로 뭔가 지급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. 이 세후금 계산해서 300을 통장에 직원한테 꽂혀주는데 이것까지 계산해서 그거를 계산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혹시나 세후하시는 대표님들 있으면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일용직, 내가 정규직으로 풀타임 근무로 하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다. 그러면 여기 보면 일용근로라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일당 15만 원 이상이면 또 원천세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. 자, 결론이 되게 허무하게 끝납니다. 좀만 더 따라오세요. 그 다음에 프리랜서, 근로자가 아니고요. 프리하게 근로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내가 프리랜서로 내가 일을 한다.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내가 소득을 지급한다. 그럼 100만 원 줄 거면 100만 원 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. 3.3 너무 유명하죠. 3.3이라는 단어 자체는. 그래서 33,000원 떼고 96만 7천 원 주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4대 보험이 붙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니까요. 그래서 뭐 요새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근로자인데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회피하고자 가짜로 3.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표님들 골머리가 있으시죠. 그리고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. 내가 사업체를 인수해요. 내가 처음 개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요. 그럼 권리금 줘요. 그 다음에 뭐 저 강의 많이 다니는데 강의료를 줘요. 그럴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. 100만 원 줄 거면 8.8% 떼고 줘야 됩니다. 정확히 뭐 그거는 필요경비 60%, 뭐 100만 원이면은 경비를 60% 인정해서 40만 원이고 거기에 원천징수세율은 22%다. 뭐 복잡한데요. 결론은 8.8% 떼고 줘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사례금. 예를 들어서 근로자랑 분쟁이 있습니다. 내지는 뭐 건물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옆가게에 피해 줬어요. 분쟁이 생기겠죠. 근데 그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대가로, 합의하는 대가로 합의금, 사례금 이런 식으로 준다.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주시면 안 되고요. 원칙적으로는 22% 떼고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. 78을 지급하셔야 돼요. 뭐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는 22%인데 이건 필요경비가 있어서 그렇고 없어서 그렇고 뭐 이런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요. 결론은 떼고 줘야 됩니다. 근데 뭐 사실은 뭐 안 떼고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그럴 경우에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
골머리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혹시나 많이 없으시긴 한데요. 네, 이자나 배당, 내가 사업을 위해서 돈 빌렸다, 그래서 이자 준다. 내지는 내가 뭔가 배당을 받는다, 배당이 뭐 법인의 주주다, 그럼 배당 소득이다.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또 원천세 신고해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자나 배당 있으면 뭐 15.4% 또는 27.5%를 떼고 줘야 되고, 배당도 15.4% 떼고 줘야 되고, 각각의 소득의 종류별로 뭔가 원천 징수 세율도 다르고 떼고 어떻게 주고, 세전 세율은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, 가짜 3.3은 어떻게 되고, 어려워요. 기본적으로 사람을 쓴다, 내지는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, 내지는 또 이자 배당도 있다,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셀프적으로 원천세 신고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잘못했을 때에는 뭐 나중에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, 원천세, 인건비, 사람을 쓴다.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 기획에서 제일 첫 편에서 뭐라 그랬냐면, 사람을 쓰시면요 세무사님을 간헐급적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죠.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설명을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원천세는 이거 한 장으로 끝납니다. 원천세의 결론은 되게 허무하게 끝나요. 제가 이런 개념들을 아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렵죠. 그러니까 간헐급적이면 직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가 제 결론입니다. 그래서 원천세는 되게 금방 끝났고요. 그 다음번에는 제가 마지막, 저희가 지금 부가세, 소득세, 원천세까지 봤고요. 참고로 이 유튜브 기획은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는 거에서 인트로, 부가세, 소득세, 원천세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좀 좋습니다. 약간의 강의식으로 구성을 해서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대 보험, 다음 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네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